안녕하세요, 프리한사씨입니다. 잘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저는 오늘 아들이랑 키즈 카페를 다녀왔는데, 오전에, 놀아주다 보니까, 아이들이 뛰어노는 숫자만큼, 아버님들이 쫓아다니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아빠들의 주말 생활의 애환을 제가 고스란히 느꼈습니다. 저랑 비슷한 저학년, 그리고 요 아동을 키우고 계신 아빠 여러분들, 화이팅 드리고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는 SPG 전방 산업에 대해서 좀 공부를 했었는데 오늘은 본업의 내용과 그리고 1분기 실적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시작해 볼게요. 본업에 관련된 내용은 6월달에 실시했던 SPG의 IR 자료 기반으로 한번 제가 구성을 해봤고요. 표지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어드 모터 전문 기업 이렇게 좀 표현을 해놨습니다. 기어드 모터라 하면 모터에 기어헤드를 부착한 모터를 말하고 이런 기어드 모터의 대표적인 특징은 고속 회전, 강한 출력, 동력 손실이 적고 수명이 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73년에 설립이 됐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모터 관련된 업을 한 30년, 40년, 50년 정도 명맥을 유지하기 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어느 정도는 기술력을 인정받고 또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열심히 개발을 했고 또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다라고 어느 정도는 좀 반증해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뒤에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 관련된 내용은 뒤에서 1분기 실적을 다루면서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릴 건데 기본적으로 2015년도에 1,400억 수준에서 현재 4,200억 정도가 됐기 때문에 약 3배 정도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좀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대로 중소기업 수준의 매출에서 중견기업으로 지금 도약을 하는 과정에 있고요. 그리고 주요 매출 구성은 기본적으로 가전부품,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팬이나 모터가 67%가 되고 산업자동화나 로봇 관련된 부품 이게 한 33%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안정적으로 가전부품의 수요를 대응을 하면서 미래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산업자동화 이쪽에 회사 역량을 좀 집중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해 볼 수 있고요. 국가별 매출을 보면 기본적으로 중국이 제일 높고, 그 다음 미국, 그 다음 한국이 되겠고요. 미국을 보면 G나 월풀, 일렉트로룩스 같은 메인 가전업체에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정을 받고 있다라고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한국은 당연스럽게도 삼성, LG와 같은 탑 가전 회사들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터 관련돼서는 미국이나 한국이나 중국이나 메인 가전사에 납품을 하고 있고 가전 제품의 비중이 67% 그리고 미래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산업 자동화나 로봇 관련된 제품이 33% 정도의 매출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SPG의 강점에 대해서 좀 표현을 해놨는데요. 보시면 기어드 모터 관련된 뭐 통신 관련된 제어 기술을 좀 보유하고 있다. 통신이라 하면 기본적으로 뒤에 스마트 팩토리나 스마트 팜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자동화를 하려면 원격 제어가 가능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통신 관련된 기술력이 있어야 된다. 라고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북미 안전 규격 기관에서 최고 단계 TCP 시험소로 인정을 받았다. 기술력에 대한 얘기인데 이 TCP라 하면 Total Certification Program이라고 해서 북미에서 안전 규격 기관에서 최고 기술 수준으로 인정해주는 그런 단계의 시험소 명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술력 관련해서도 최고 수준으로 지금 인정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산업자동화 쪽 부품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의 제조 시설도 자체 보유를 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통해서 미래 산업, 미래 먹거리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하고 창출하고 있다라고 좀 어필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주요 산업 분야를 보면 산업 부분에서는 지금 뭐 제약이라든지 뭐 이런 2차 전지에서 물류 자동화 제품들 그리고 뭐 반도체 마스크 장비 그다음에 로봇 감속기 그리고 뭐 3D 상용관용 구동 시스템 물류 컨베이어 이런 거를 하고 있고요. 미래 차기 주력 제품으로는 로봇 반도체 장비 모션 컨트롤 시스템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보면 제조용 다관절 로봇, 협동 로봇용 감속기, 반도체 검사 장비 이런 것들을 좀 집중해서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주요 제품은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SR, SH. 그래서 로봇용, 그러니까 로봇이라 모터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한 방향으로 빠르게 돌거나 아니면 세게 돌거나 이렇게 되는데, 이 감속기라는 것은 로봇이 결국에는 서빙을 한다고 하면 결국에는 어느 순간에 속도를 줄여야 되고 멈춰야 되고 이렇게 좀 감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정밀하게 돼야 사실 접시를 놓더라도 뭐 넘어간다거나 아니면 부족하다거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감속 수준이 꽤 정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거기에서 필요한 제품들이 이런 초정밀 고토크 로봇용 감속기가 되겠다. 이런 제품들을 SPG에서 국산화를 했다. 그게 이제 시장에서 이제 SPG가 조금 높게 평가받는 부분인 것 같고요. 전에도 앞장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모터와 그리고 감속기 제품들이 이제 적용되는 분야에 대한 얘기인데요. 결국에는 스마트 팩토리에 이런 로봇과 그리고 물류 시스템 같은 것들이 적용될 수 있겠다. 모터에서 시작한 업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감속기나 물류 시스템, 컨베이어 벨트 이런 것들이랑 연관해서 자연스럽게 좀 연결될 수 있는 게 수평 계열화, 수직 계열화 이런 것들을 좀 이룰 수 있는 부분이고요. 보시면 모터 쪽 BLDC나 뭐 스텝 모터 관련된 제품들이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SR 감속기, 그 다음에 SH 감속기. 이 둘의 차이는 어느 정도의 규모의 차이라고, 그 사이즈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H 감속기는 협동용 로봇, 그리고 SR 감속기는 산업용 로봇. 협동용 로봇은 기본적으로 작업자와 같은 공간에서 일할 수 있는 로봇을 말하고, 산업용은 힘이나 강도가 세기 때문에 이런 칸막이로 보통 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업용과 협동 로봇은 그렇게 좀 구분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BLDC 모터라는 게 자주 나오는데, 이 모터는 기본 AC 모터에 대비해서 뛰어난 속도 안정성을 좀 가지고, 그리고 흐르는 전류를 속도 조정해서 속도의 안정을 도모하므로 부하 상태가 변할 경우에도 안정된 속도로 구동이 가능한 모터를 좀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모터 대비해서 안정성이라든지 출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안정되게 구현하는 약간 상위 레벨의 모터라고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게 기본 AC 모터 대비해서는 ASP나 이런 단가들이 높기 때문에 그나마 모터 중에서는 그 마진이 높은, 그리고 기술력이 많이 들어간 모터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로봇 쪽인데요. 로봇도 여러 가지 있는데, 사실은 산업용 로봇 안에 직교좌표 로봇이라든가 스카라 로봇이 들어갑니다. 사이즈의 차이는 있을 것 같은데, 이 직교좌표 로봇은 움직임이 X축, Y축, Z축 이렇게 좀 움직이는 거고, 스카라 로봇은 기본적으로 로터리, 원형으로 해서 수평적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좀 차이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협동 로봇은 이런 두 가지 움직임을 같이 하는 거고, 산업용 로봇도 마찬가지인데, 협동 로봇은 기본적으로 작업자와 같은 공간에서 일할 수 있는 로봇이고, 산업용 로봇은 칸막이나 위험적인 요소 때문에 산업용으로 분리돼서 일하는, 그렇게 좀 차이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협동 로봇은 서빙 로봇이라든지 뭐 치킨을 튀기는 로봇이라든지 그런 로봇을 얘기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산업용 로봇 같은 경우에는 뭐 자동차 라인의 큰 그런 로봇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사이즈에 따라서 감속기가 들어가는 게 뭐 SH 감속기, 그 다음에 SR 감속기, 요 사이즈의 차이로 좀 구분되어진다고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 스카라 로봇은 이런 식으로 좀 움직이고, 아까 얘기했던 그 수평 관련된 로봇은 이런 식으로 좀 움직인다. 수평 로봇은 원형으로 좀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움직이는 구동 방식이 조금 다르다. 출처는 여기서 제가 좀 확인했고요.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감속기는 아까 제가 좀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 SR 같은 경우에는 좀 작은 거. 그래서 협동 로봇. 그리고 SR 같은 경우에는 좀 큰 거. 반도체 검사 장비, 뭐 현대차 도장 라인용, 뭐 이런 내용이 있죠. 그래서 크고 작은 거라고 하면 되고, 협동용 로봇 같은 경우에는 작업자와 같은 공간에서 일할 수 있고, 얘는 좀 별도로 분리된 공간에서 일하는 로봇이다라고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클린룸용 FFU나 EFU 시장에 좀 진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FFU의 약자는 팬 필터 유닛,
그러니까 팬하고 필터하고 모듈로 구현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EFU 같은 경우에는 Equipment Fan Filter Unit, 여기에는 내압이나 이런 것들까지 조정할 수 있는 조금 더 고도화된 제품이라고 좀 볼 수 있고요. 회사에서는 이런 제품들이 조금 더 마진율에 유리한 게 모듈 제품이기 때문에 일반 그냥 모터를 납품하는 것보다 부품들이 많이 들어갔고, 또 모듈 조립하는데 공수나 이런 것까지 가격으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마진율이 높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로봇 외에도 이런 반도체용 장비들, 팬 이런 것들에 조금 더 주력해서 해서 마진율을 올리는 쪽으로 조금 제품 믹스를 구현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이야기를 한 바가 있고요. 스마트팜입니다. 기본적으로 모터나 팬이 들어간다는 거는 스마트 팩토리나 좀 비슷하고요. 그래도 이제 스마트팜, 뭐 농촌의 인력들이 이제 노령화되면서 사실은 이제 자동화를 할 수밖에 없는 뭐 식량 안보나 이런 측면에서 스마트팜이 좀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고요. 이런 쪽도 사실은 잠재수가 크기 때문에 여기 들어간 팬이랄지 아니면 뭐 제어기랄지 컨트롤러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스마트팜 수요에 적극적으로 좀 대응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기본적으로 팬이나 모터가 들어간다는 거는 동일한데 스마트팜이나 스마트 팩토리에 맞춰서 최적화를 시킨 모터나 팬들을 이용해서 뭐 여기 로봇도 있죠. 로봇도 있고 안타깝지만 사실은 그 농촌에 사시는 분들이 젊은 분들이 없고 결국에는 엄청난 노령화 상황이 되고 있고, 예를 들면 그분들이 뭐 오래 사시다가 돌아가시면 결국에는 누군가는 쌀 재배를 해야 되고 식량 안보 차원에서 농작물 재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스마트팜은 정해진 미래처럼 저희가 갈 수밖에 없는 미래가 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가전 부분에 좀 세분해서 얘기하면 이 쿠킹 제품, 클린 제품에 들어가는 모터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좀 이 가전 제품들은 저마진 구조기 때문에 안정적인 매출 뭐 고정비를 뭐 줄여주는 매출 확보 측면은 되겠지만 마진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라고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AC 모터에 들어가는 거를 아까 말씀드린 안정적인 속도 구현이 가능한 BLDC 모터로 전환해서 가전제품들이 이제 뭐 고전력이나 뭐 소음이 줄인다든가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조금 더 ASP를 올리는 방향으로 BLDC 쪽으로 전환을 시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차기 주력 제품으로 이제 고효율 스마트 가전을 해서 여기 통신 기능을 좀 개발해서 핸드폰과 모바일과 통신할 수 있는 부품들까지 와이파이 기반으로 해서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좀 회사에서 있고요. 그 다음에 냉장고 같은 경우는 팬도 들어가고 모터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SPG에서 하고 있는 부품들이 거의 다 좀 들어간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내노라 하는 가전제품 회사들에는 다 들어간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공기청정기 이런 것들을 좀 들어가고요. 그리고 형님들 많이 아시죠? 많이 다루시죠? 음식물 쓰레기. 스마트카라라고 여자분들이 좋아하시는 음식물 쓰레기도 그 관계 회사입니다. 사실은 종속 회사였는데 지분을 조금 정리하면서 29%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모터 기반으로 이것도 이제 뭐 가르고 이제 뭐 건조를 시키기 때문에 29% 갖고 있는 관계 회사라고 할 수 있고, 코로나 시기에는 아무래도 집에 있다 보니까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좀 굉장히 좀 좋았었고 21년도 마찬가지였는데 22년 1분기에는 좀 좋지 않다. 매출액도 그렇고 조금 슬로우해졌다라고 좀 저희가 좀 볼 수 있고요. 아무래도 코로나 기간 때는 집에 나가시기가 좀 꺼려지시고 싫으니까 많이 좀 매출이 올라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이 음식물 처리기는 뭐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저도 지금 사고 싶거든요. 사고 싶은데 못 사고 있고, 집안일 하는 시간을 좀 줄이고 싶고 애들하고 놀거나 사실 제 일을 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수요 기반은 계속 늘어나지 않을까. 1인 가구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